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향신료는 여러 가지 식물 화합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당뇨병과 인체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효과도 좋은 만큼 과도하게 먹을 경우 더 큰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앞둔 분들에게 일주일 전부터 혹은 한 달 전부터 특정 약물 섭취를 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 섭취만이 아닌 일부 음식 섭취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수술한 환자가 혈액 희석제와 같은 약물을 섭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혈이 심한 사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1시간 이내에 잡혀야 하는 출혈이 3시간이 지속되었습니다. 수술 전에 실시하는 혈액 검사에서도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수술한 환자는 하루에 3번씩 생강, 마늘, 강황 등을 복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수술을 앞둔 사람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평상시 앓고 있는 질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통 향신료 하면 아주 특별하고 강력한 효능으로 건강에 좋다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앓고 있는 지병을 더 악화시킬 수 있고 정기적으로 먹고 있는 약물과 상호작용이 발생해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향신료는 건강한 분이라도 장기간이나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인체에 독성으로 작용해 잠재적인 위험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과도하게 섭취해서는 안 되는 향신료의 종류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황입니다. 강황은 항산화 및 항염 효과가 있는 커큐민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인체의 여러 건강 문제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간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고 신장결석, 설사, 메스꺼움 등을 발생시킵니다. 강황의 커큐미노이드는 하루 500mg 미만으로 섭취해야 하는데요. 강황가루 티스푼으로 한 스푼은 약 200mg의 커큐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강황의 커큐미노이드는 커큐민이 80%, 디메톡시 커큐민 15%, 비스데메톡시 커큐민 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황은 일반적으로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은 안전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캡슐이나 가루, 보충제 형태로 커큐민을 섭취할 경우 일일 권장 섭취량을 초과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강황에는 옥살산염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 신장결석 발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몸에 열을 내는 식품으로 다량 섭취 시 경련과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한 사례에서는 건강식품 섭취로 인해 발생한 간장애 환자의 30%에서 강황이 함유된 식품 섭취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강황은 담낭 수축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서 담석증이 있는 분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마늘입니다. 항염증 특성과 혈압을 낮추는 효능이 뛰어나고 심지어는 전립선암의 위험까지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늘에는 400여 가지가 넘는 식물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알리신, 알릴 프로필 다이설파이드, S알릴 시스테인, 아조엔 이 4가지의 성분이 건강에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마늘하면 가장 잘 알려진 알리신은 항바이러스 효능이 탁월하고 항암, 고혈압 예방, 노화와 신경계의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등 다양한 건강 효과를 줍니다. 그러나 적당량은 간 건강에 좋을 수 있지만 그 이상 많이 먹게 되면 간 독성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마늘은 익힌 것이든 생 것이든 하루 2쪽에서 3쪽 미만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 함유되어 있어 항산화제, 항염증제 역할을 해
다양한 건강 문제를 개선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치질,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이 있는 분들이 다량 섭취할 경우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 위 점막을 손상시켜 위장 질환을 더 악화시키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어 출혈과 관련된 질환이 있는 분들은 피해야 합니다. 강황과 마찬가지로 생강도 담석과 관련된 질환이 있는 분들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담석에 걸리기 쉬운 분이나 담석 환자들은 다량 섭취 시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담석으로 인한 증상은 배가 콕콕 쑤시는 복통 증상으로 콜레스테롤이 돌처럼 굳어져 쌓이게 되는데요. 성인 10명 중 1명꼴로 나타나는 흔한 질환입니다. 그리고 과다한 섭취는 복통과 설사를 발생시킵니다. 생강은 하루에 3g 미만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계피입니다. 강력한 폴리페놀 항산화제가 다량 함유된 계피는 향신료 중에서도 뛰어난 효능으로 항상 상위에 있는 식품인데요. 카시아 계피에는 쿠마린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양리적 효과를 하기는 하지만 과하게 섭취할 경우 독성으로 작용해 간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카시아 계피의 쿠마린이 간을 손상시키고 간 관련 합병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에서는 카시아 계피의 쿠마린의 일일 허용량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몸무게가 60kg이라면 카시아 계피가루 1에서 2g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작용 없이 건강 효과를 얻기 위해 쿠마린이 없는 실롱 계피를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호로파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유럽과 아시아를 산지로 하는 아주 오래된 약용식물 중 하나로 인도에서는 호로파를 갈아서 카레 요리의 향신료로 사용을 합니다. 호로파는 당뇨병 관리에도 아주 좋은 향신료 중 하나인데요. 이콜루신이라는 아미노산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혈당이 오르는 것을 막고 섬유질 함량도 높아 당뇨인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 일부 사람들은 가스 발생과 복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호로파는 임산부와 수유부에게 좋지 않다는 연구들이 있는데요.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자궁 수축을 유발해 유산의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호로파는 건강 상태에 따라 하루 2.5g에서 15g 사이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정향입니다. 향신료 중에서도 항산화, 항염증 효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뇨병의 위험 요인 중 하나인 염증 감소에도 아주 좋고 인슐린 생산과 기능을 향상시켜 혈당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정향에 함유된 오이게놀 성분이 독성으로 작용해 간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정향은 하루에 2개에서 3개 미만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향신료들은 그 효과가 아주 강력한데요. 강력한 만큼 부작용 또한 다른 식품들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위 향신료들은 임산부, 수유부,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 등 정기적으로 드시는 약물과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담당 의사와 상담을 한 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